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이 개념인데요.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뭐 왕자병, 공주병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그 뿌리가 꽤 깊고 또 사회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특권의식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요즘 많이 얘기하는 ESG 경영이나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가치들이랑 좀 부딪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통찰까지 얻어가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하죠. 그래서 이 특권의식을 왕자병, 공주병에 비유하는데 이게 딱 와닿는 비유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아주 비유가 적절하죠. 그래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특징을 뽑아내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요? 네, 자기 자신한테 완전히 몰두해서 뭐 주변의 관심이나 칭찬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요.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면 좀 견디지 못하는 그런 태도죠. 아,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의 현저한 부족입니다. 이게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 뭐 권리 이런 것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시하기 일쑤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특기는 뭔가요? 바로 착취적인 성향입니다. 이게 어쩌면 조직 안에서는 가장 좀 파괴적일 수 있는데요. 착취적이다. 네.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그냥 뭐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이나 성과는 막 부풀리고 다른 사람의 기여는 또 평가절하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와, 듣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겠네요. 이런 특권의식은 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이게 뭐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 영향일까요? 그래서는 어린 시절 경험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상당히 크게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두 가지 좀 상반된 배경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상반된 배경이요? 네, 하나는 진짜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면에 아주 깊은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막 잘난 척하는 방식으로 방어 기제를 쌓아 올린 경우죠. 아,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막 떼쓰거나 고집 부려서 얻는 경험이 자꾸 반복되고 또 부모님이 뭐 예의나 배려 이런 가치보다는 오로지 성공,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양육 방식이 이런 성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제대로 된 어떤 좌절 경험이나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구 충족 그리고 성공 경험, 여기에만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현실적인 피드백이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까칠해지거나 고립되기 쉽다. 이런 분석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알코올이나 성, 마약 같은 중독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외동, 재벌 자녀, 연예인, 예술가, 심지어 교수나 의사 같은 특정 전문직에서 이런 경향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시하던데 이게 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직업군을 일반화하려는 의도는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그건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낙인이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누리기 쉽거나 아니면 개인의 재능이나 성과가 유독 강조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경우에 이런 특권의식이 발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그 코끼리와 모기 비유가 아주 인상 깊게 등장하는데요. 그 배우 저도 봤어요. 코끼리랑 모기가 같이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무너졌더니 모기가 코끼리한테 우리 무게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정말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자기 중요성, 셀프 임포턴스를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죠. 네네. 그래서는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오오오인데 이런 식의 발언들이 바로 이런 자기 과신의 발현이라고 딱 꼬집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내세워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태도죠.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면 이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래서는 이게 선민사상이나 권위주의와도 연결된다고 분석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개인 차원의 특권 의식은 결국 나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은 특별하고 우월해 이런 믿음, 즉 선민사상으로 이어지기가 쉽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월감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고 또 자신의 권위를 막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이나 맹목적인 신뢰를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가 누군데 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좀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을 짚어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걸 거치면서 부유한 전문직이나 관리직 엘리트 중심으로 이른바 특권 중산층이 형성됐고 이들이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자본까지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걸 넘어서 교육이라든지 정보 접근성, 인맥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활용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딱 구축하고 이걸 마치 능력주의나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이런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불평등 구조가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런 경고로 이어지는 거네요. 재벌 총수아들의 갑질 논란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외유성 출장 같은 사례들, 이게 바로 이런 특권의식의 병폐를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좀 거시적인 문제가 다시 우리가 매일 일하는 공간, 즉 조직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조직 문화, 특히 요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ESG 경영이나 DEI 문화 정착, 이 관점에서 특권의식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그래서는 이게 아주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핵심은요, 신뢰와 협력의 파괴에 있습니다. ESG의 G, 그러니까 지배구조나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은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권의식을 가진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심지어 착취적이기까지 하죠. 이런 리더 밑에서는 당연히 건강한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없고 또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포용되는 문화,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DEI 노령을 방해하게 될까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리더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배경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고 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끼리끼리 모나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채용이나 승진제도, 이런 걸 기준 미달이라거나 역차별이라고 막 폄하할 수도 있고요. 회의 같은 데서 소수 의견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냥 묵살해버리거나 포용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불불효하고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후. 결국 DEI는 그냥 구호로만 남고 실질적인 변화는 딱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런 리더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겠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가 바로 이런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래서 제시하는 조언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도 여러 현실적인 조언들을 내놓는데요. 우선 혼자서 막 끙끙 앓기보다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이나 노동조합 상담 채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용기를 낸다면 그 상사의 상사, 즉 차상급자나 인사 담당 임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상사의 상사에게 알린다는 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자질처럼 비치거나 나중에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나요? 네,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떻게 알리느냐는 거죠. 감정적인 비난이나 인신공격 이런 건 절대 금물이고요. 네. 철저히 사실과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서 최대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불만 토로가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위한 문제 제기로 딱 프레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프레임을 잘 잡아야 한다. 그리고 상사의 자존심을 직접 건드리지 말라는 조언도 아주 핵심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비판에 대한 극도의 취약성이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이요? 네,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평가가 좀 비현실적으로 높고 불안정해서 사소한 지적이나 반대 의견에도 쉽게 발끈하거나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나무인이라는 표현처럼 아예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정면으로 딱 맞서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 있던데. 와, 이건 정말 고도의 스킬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상당한 인내심과 전략이 필요한 접근법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좀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전략적인 칭찬으로서의 아부도 언급되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아부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니까요. 하지만 그래서도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선은 명확히 지켜야 한다. 이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술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직원의 신중함입니다. 직원의 신중함? 네, 꼭 필요한 말이라도 최소 3번은 생각하고 정말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용한 말을 더디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는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말을 아끼되 일단 하기로 결정했다면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그만큼 직원에는 책임과 위험이 따르니까 아주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잘못된 직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타이밍과 방식, 내용 모든 면에서 깊은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경님의 글을 바탕으로 특권의식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각도로 그리고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와 얽히고 또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조직 문화의 발목을 잡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특히 조직 내에서의 특권 의식은 이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신뢰와 협력이라는 건강한 조직의 토대를 서서히 좀먹고 ESG나 DEI처럼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가치들을 그냥 공허한 구호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 위계 보고 시에 객관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것, 직접적인 자존심 자극은 피하는 것, 전략적인 관계 설정의 필요성, 그리고 직원의 무게와 신중함, 이런 것들은 실제 상황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묘사된 그런 특권의식의 모습들, 혹시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특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자기 안의 그 작은 모기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